자, 경작 불능조사. 자, 타임테이블, 이항직파, 제항직파, 경작 불능, 이항직파 불능이죠. 네. 네. 조사 시기, 사고 후부터 출수기까지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이상해야 맞죠? 왜요? 지금 농금원 이론서 보면은요, 경작불능조사 이렇게 다 해놓고, 물론 이제 귀리는 앞으로 추가될 거니까 해놓고, 조사 시기를 이렇게 뭉뚱그려 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밀, 보리, 언제까지 보장하죠? 경작불능을?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하죠. 출수. 이삭이 나왔대요. 이삭이 나오면 바로 수확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나오고 익어야지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즉 출수기가 이쯤 된다 치면 밀, 보리는요. 이만큼의 기간이 떠요. 수확 개시 시점까지 보장한다면서 조사를 출수기까지 한대요. 이만큼이 떠요. 여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차라리 분류를 잘 해놓든가, 그쵸?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8월 31일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료용벼. 출수하고 그게 8월 31일 딱 맞아 떨어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시기는 보장 기간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저건 별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그냥 이해해 줍시다.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지급 대상인가? 뭐였죠? 식물체 피해율이 이렇게 큰가? 그쵸? 식물체 피해율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목측 조사하래요. 뭐 대단한 것 같죠?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눈으로 봐서, 물론 이제 면적 측정기라든지 이용하겠죠. 눈으로 봐서, 여기는 65%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이에 준할 것 같은데요. 그럼 조사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된다. 자, 일반벼, 조사료용벼, 밀보리, 그리고 귀리. 분질미만 다르죠. 분질미만. 60. 네, 식물체 피해율 60. 제가 헷갈리시면 그렇게 암기하시라 말씀드렸죠. 분질미. 재현율은 치읓 70%. 이상이어야 피해를 인정하고 이렇게 이거보다 품질이 떨어져도 피해를 인정하고. 분질미 때문에 여러분이 이 퍼센트 상당히 헷갈리시게 생겼어요. 저기 나중에 생산비 보장 가시면 24년도 엄청 헷갈립니다. 네. 자, 이때 고사 식물체의 판단 기준. 뭐 식물체 피해율은 당연히 고사 나누기 가입인데 수확 가능 여부예요. 죽지 않았어도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네. 넘어가고요. 자,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라 돼 있고 농구원 이론서에 밀보리라고 돼 있죠? 네, 밀보리만 해당. 왜요? 벼는 65% 이상이면 여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난 강에서 65% 이건 일반 벼인데 분질미는 약관에 아직까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론서가 약관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걱정이 됩니다. 얘 또 그대로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하여튼 체크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65% 미만이거나 밀, 보리, 귀리 같은 경우는 계약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수확량 조사해야죠. 뭐. 수확량 조사해야죠. 왜요? 그만큼 피해 있을 테니까요. 조사료용벼는 왜 제외되죠? 수확감소보험금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해되시죠? 이 미만인 경우는 당연히 분질미도 미만인 경우는 경작불능 대상이 안 되니까 수확량 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급 조건 이행했는가? 네. 넘어갈게요.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 함정만 주의하시면 되죠. 함정. 네. 자기부담 비율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자기부담 비율 15%형 여러 번 말씀드렸고 왜 주의해야 된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간척뼈. 잊으시면 안 되죠. 항상 요거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매칭하셔야 돼요. 간척뼈. 최저 자기부담 비율이 20%니까
응용해서 나오기 쉽잖아요. 물론 수학감소보험금 다른 거 다 나오기 쉽지만 경작불능, 수학불능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니까 간척비용. 또 이제 신규로 들어올 귀리. 그리고 보리는 15%형이 생긴 걸로 약관에 나오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다음에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는 다른 공식이 아니더라. 얘는 여기서는 일정 비율이라고 쓴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경과 비율은 암기하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작불능보험금보다 조금 짜게 지급한다. 네. 80, 85, 90, 100. 저 85짜리의 사료용변은 뭐라고요? 80%. 여러분 지금 그냥 끝내세요. 이런 거 나중으로 미뤄두지 마시고. 오케이. 자, 경작불능 끝났고 그럼 타임테이블상 이제 수확량 조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확량 조사는 다음에 하고 수확량 조사를 하다 보니 품질 저하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수확불능 확인 조사에서 수확불능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지급 대상인가? 품질, 재현율, 지급 조건, 산지 폐기, 시장 미유통,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수확 포기 확인했는가? 산지 폐기랑 같은 건데 이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준으로. 아까 피해 면적 판정 기준 3가지 있었죠. 뭐였죠? 묘가 떴대요. 재양재직파에. 또 햇빛이 차단됐대요. 또 수확이 불가능하대요. 뜬 해불. 수확불능에서의 수확포기 판정 기준은 이렇게 된대요.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았대요. 갈아엎었대요. 또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게 확인됐대요. 셋 중에 하나면 수확불능이다. 이게 수확 포기한 거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입 밖으로 내기 좀 그렇지만, 네. 갈통. 네. 그리고 품질 저하의 기준이 일반변은 65 미만이어야 분질미는 조금 더 높게 인정해준다. 69%면 일반변은 수확불능 보상 못 받고 분질미는 보상 받는다. 정부에서 장려한다. 오케이. 그리고 약관에 이렇게 써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일반비 65 이상, 분질미 60% 이상, 경작불능 그 이상이면 수확불능보험금 지급하지 않음. 여기에 똑같이 수확감소보험금 지급하지 않음이 와야 되지만 이게 안 써있더라. 이게 수확감소는 이게 안 써있더라. 그래서 분질미가 누락된 건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자. 네. 그다음에 경작불능보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어요. 이제 수확 지금 개시하고 막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시간상으로 15% 더 지급한다. 자, 쉽죠? 조사하고 계산이 이게 다예요. 사실 이거를 2과목에서 계산을 낼까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구회시험처럼 15점짜리 문제, 구회시험은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기출문제 내려보세요. 15점짜리 문제에 문제가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 개수가 엄청 많았어요. 제 시간에 풀기 너무 어려웠죠. 정말 AI처럼 풀어야 돼요, 그런 시험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자꾸 기본 이해를 강조하는데 정말 어렵게 나오는 시험은요. 기본, 원리, 이해 다 하신 분들이 통과하고요. 물론 학습량도 대단해야 통과하는 거고 패스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난이도는 이렇게 가다가 가끔 튀는 한두 문제로 난이도 조절하는 거는요. 그 문제를 푸는 분들 또는 그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맞추는 분들이 합격하시는 거고요. 구회시험처럼 문제 개수만 늘려놓은 거는요. 정말 그냥 기계처럼 문제 다 풀고 다 맞추셔야 돼요. 근데 이런 수준의 문제는 뭐 모르죠. 뭐 15점짜리에서 경작불능, 수학불능, 뭐 재양재직파 아니면 뭐 재파종 막 이런 거 섞어서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학감소보험금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요. 이런 데는 함정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학감소보험금까지 하고 1, 2과목 같이 해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이제 논작물부터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